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고 싶어서 얼마나 들어오고 싶었는지 요즘은 남편이 저희 집 근처로 갈비집을 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갈비집도 가고 갈비도 먹고 손님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부의 법칙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책 한 권을 다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내용들을 다 알려드릴까 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포인트적인 부분들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은요 110페이지고요. 목표를 분명히 할 때 돈을 벌 수 있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어떤 종교는요 돈 만드는 방법이란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 비술을 배우는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돈을 얼마나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었대요. 정확한 액수를 정한 다음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확신해야 하는데 마치 그것이 현실이 된 것처럼 느낄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현실처럼 느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을 향해 원하는 그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명령하는 것이었대요. 내게 그것을 달라. 내게 그것을 달라. 내게 그것을 달라. 이 명령이 실현될 때까지 매일매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허황된 전설에 불과하겠지만 부의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마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풍부한 돈을 요구할 만한 권리와 특권을 갖고 있대요. 성공을 거둔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대요. 원하는 돈의 양을 마음속에 그리고 확신하기. 이것은 분명한 효과가 있는 방법이고 명확한 생각은 명확한 결과를 위해 길을 열어주게 돼 있대요. 그냥 밥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돈을 버는 능력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대요. 이런 태도는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돈은 부의 사고 습관을 사랑하며 그것에 풍부하게 보답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특히 청주에서 살잖아요. 특히 서울 사람들과 청주 사람들의 40대는 모습이 많이 달라요. 서울의 40대는 아직도 ing예요. 진행형이에요. 무엇인가 나의 꿈을 이루고 무엇인가 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진행형으로 되는데 청주나 이런 지방의 사람들은 40대가 좀 되면 어느 정도 자녀들도 성장을 했다 이렇게 싶고 하면 앞으로 그냥 이제 뭐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시간 남으면 뭐 골프나 치고 그리고 골프를 칠 능력이 안 되면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이렇게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그냥 취미생활 하면서 지내면 되지.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퇴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그냥 밥 먹고 살면 되지. 이건 뭐냐면 내가 그냥 무엇인가를 향해서 조금 더 레벨업이 된다거나 생활 수준을 높인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주저앉고 마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40대 중반인데 저는 어린 친구들하고도 굉장히 잘 소통을 해요. 30대, 20대 친구들하고도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 뭐냐면, 너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 너가 버는 지금 수입에서 조금 더 벌기를 원해? 그렇다면 이제 팁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친구가 원하는 삶이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냥 직장에서 월급 나오는 것 같고 그냥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냥 고수준에서 그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고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응원을 해줘.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달이 월급이 나오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훨씬 좋지. 이렇게도 조언을 해줘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언니는 보면은 자신들 주변에 40대와 너무 다르대요. 저같이 이렇게
진취적이고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고 항상 대화하는 게 아줌마들의 그런 대화가 아니라 항상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한 그런 얘기들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언니 같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못 봤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젊게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언니는 우리와 나이 차이가 두세 살 정도밖에 안 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통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어린 친구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근데 여기에서 그만큼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굉장히 빠르게, 어, 음, 아니, 빠르게가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지 신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할 때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것을 향해서 온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대요. 특정 결과를 향해 건설적으로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불필요한 반대의 요소들은 도태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내가 목표가 정확해. 근데 여기저기에서 쓸데없는 그런 방해들이 딱 와요. 뭐 파괴적인 감정들도 오고 실망과 실패적인 감정들로 우리를 진짜 막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길목을 막 막고 있어요. 그런 게 분명히 오거든요. 근데 건설적인 에너지를 나한테 집중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속이는 감정들이거든요. 거짓말 같은 감정들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목표를 정해졌다면 온 에너지를 집중 하셔야 해요. 네, 마음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에서도 발전이 있을 수가 없고 생각의 발전이 인생의 모든 경험을 좌우하기 때문에 좌절과 경제적인 궁핍, 불만과 불안,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꿈꾸는 풍요와 부, 마음속에 그려놓은 성공의 이미지를 뺏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외치세요. 하루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수첩을 열고 거기에 적어 놓은 생각들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전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적어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날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내가 조금 실수했던 일, 내가 조금 더 방향을 바꿔서 개선시켜야 할 점들, 그런 것들을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수첩을 열어놓고 거기에 적힌 생각들을 딱 쓰는 거예요. 나는 내일 어떻게 움직이고, 난 내일 화이팅하는 하루를 만들 것이고, 나는 이렇게 불을 만들어 갈 거야. 이런 것도 쓸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한테 주는 이제 메시지인 거죠. 오늘은 좋은 날이다. 나에게는 오늘 하루 내내 유익하고 좋은 일들만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쁜 에너지들이 막 나한테 오고 있어. 나쁜 에너지들은 나의 생각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꿔서 좋은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그 얘기들을 딱 한다면 이 좋은 에너지가 저쪽으로 막 나 바빠가지고 저쪽 좀 갔다 올게 하다가도 저기가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서 나한테 딱 오는 거죠. 내가 재밌으면 좋은 에너지들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쁜 에너지들이 다 시기 좋게 쟤네 집에 가면은 너무너무 시기가 좋아. 나는 저게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딱 하면 그 나쁜 에너지들이 나한테 딱딱딱딱딱 늘러붙어가지고 가만히 장착하고 편안해 하면서 나쁜 에너지들로 나를 못살게 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 이렇게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다양하게 막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를 위해 준비된 완벽한 일들이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나를 위해 준비된 완벽한 일들이 오늘도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아무리 실망스럽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했더라도 아무것도 나를 이기지 못해. 완벽하고 올바른 결과가 즉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어.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루를 마칠 때는 이렇게 내일을 준비를 하면 된대요. 나는 이제부터 편안한 잠에 빠진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드린다. 나는 편안히 쉬고 내일 다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 정말
정말 이거는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냥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지만, 이 부분, 이런 내용들로 제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 놓으시고, 내가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쓰는 방법을 몰라 하면, 이런 내용들 있죠? 이거를 적어서, 내가 보고 벤치마킹 있잖아요. 이거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샘플링을 딱 정해놓고 제가 그날 바꿔서 할 때도 있고,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만을 이야기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아침에 하시는 거, 정말 힘든 일 다가왔을 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잠자리에 드는지, 요게 다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포인트예요. 적어 놓으시고 적용하셔야 돼요. 네,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뭐의 효과? 부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한 효과.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간과 에너지를 관리하라고 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관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하루를 이렇게 딱 보내는 거는, 오늘 하루 그냥 지나갔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김세혜 작가님의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 해서 하버드생들의 시간 관리하는 걸, 제가 그 부분의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 하버드생들은 시간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과 에너지를 관리를 할 때 부의 법칙을 이뤄내기가, 적용하고 이뤄내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에마 커티스 홉키스는 뚜렷한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산만한 것들을 거부하는 데에 성공이 달려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거를 딱 얘기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가 딱 하나가 있어. 나는 우리 아이를 하루 동안 행복하게 우리가 이제 지내는 거에 목표가 있어. 아이와 소통을 하는데 목표가 있어. 그러면 엄마는 하루 동안 우리 아이와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구상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지 내가 아이와 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수입이 뭐 200만 원이야. 그러면 내가 월 5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끌어당기는 거죠. 가능한 수익을. 그러면 첫 번째 5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거를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2000만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지 월 500만 원의 수익이 낼까? 그거를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스트레스가 있고 아니면 좀 너무 답답하고 이럴 때는 나가서 또 술도 한 잔씩 마시고 이렇게는 했지만, 대부분 제가 보내는 시간은 뭐였냐면 오로지 일이었어요. 내 수익을 월 1000만 원짜리 구조를 만드는, 수익 구조를 만드는 구조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지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목표를 정해서 이거를, 그러면 미팅을 잡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의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일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하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산만한 것들을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노는 친구들이 없어요. 막 같이 뭐 술 마시고 또 수다 떨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왜냐하면 어렸을 때 친구들은 제가 프로그래밍을 다시 하고 절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믿어주는 친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딱딱딱딱딱딱 제거를 하고, 다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저는 내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거를 하지 않으면 정말 나는 쪽팔려서 내 40대 인생을 보낼 수 없어. 내 앞으로의 인생은 정말 쪽팔려서 나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로지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내 현실을 생활비를 벌어서 그 시간들을 같이 함께 맞물려서 가면서 하는 게 몇 년이란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쉽게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든 산만한 것들을 거부를 탁탁탁탁탁 해버렸던 거죠. 네. 그래서 이 홉킨스가 주장하는 뚜렷한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산만한 것들을 거부하는데 성공이 달려있다고 주장하는데,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인생의 모든 국면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 불필요한 활동과 사귐, 그리고 관계를 중단함으로써, 즉 모호하고 흐릿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과의 무익한 잡담으로 인한 혼란을 겪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경제적인 독립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바로 눈앞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모호하고 흐릿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과의 무익한 잡담으로 인한 혼란을 겪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어떤 집단을 제가 이제 가면 요즘은 그런 거죠. 제가 40대에 들어서면서 부를 이루고 싶어서 부에 대한 습관을 익히는 모임. 왜냐하면 제가 머니 시크릿이라는 곳, 그리고 그 마마라는 거, 뭐냐면 마인드 그게 뭐였지? 마인드 컨트롤 마마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공해내는 훈련을 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마인드를 움직여서 영어를 프리토킹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이제 훈련하는 데를 다녔단 말이에요. 거기가 다 이제 그 조성희 대표님이라는 그 조성희 씨라고 있어요. 누구냐면 그 어디지 아침마당에도 나오셔가지고 제가 그분의 책을 보면서 굉장히 힘을 받고, 저는 그 조성희 대표님 되게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아마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고 마인드를 움직여서 부자가 되게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수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오종철 씨 아시죠? 그분하고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분의 책도 조만간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좋아요. 네. 저는 그분의 책을 보면서 힘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를 쓸어 담고 맞아 하면서 굉장히 영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모임에서는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힘을 내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유익했어요. 근데 사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호한 관계들의 집단에서는 굳이 내가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럭저럭 그냥 먹고 살기만 해요. 그리고 늘 경기가 어려워, 경기가 힘들어 하면서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임이거든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친구 관계들, 그런 모임들을 뭐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거는 뭐 좋죠. 왜냐하면 정스럽기 때문에 좋죠. 하지만 유익하지 않은 관계들은 과감히 정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안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인간관계 부딪힘 너무 힘들잖아요. 네. 제가 지금 요리 클래스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리에 대해서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 거에서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는 것들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네, 뭐 쓸데없는 인간관계로 막 귀찮고 힘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얻을 부분만으로 서로가 굉장히 예의 바르게 서로의 그런 것들. 근데 그분들이 어떠냐면 오히려 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남들을 돕고 사는 거에 더 열심히 하세요. 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래, 내가 부의 부에 대한 마인드를 끌어당기고 하니까 그런 모임도 가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이 바뀌니까. 내가 가고 싶은 장소, 사람 다 달라져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에너지를 뺏기실 필요가 없어요. 인간관계로 인해서. 자, 아무리 심각한 장애물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장애물을 극복했는지 알게 된다면 다들 입을 다물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소아마비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여성이 휠체어를 탄 채 개인 비서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마비가 시작됐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처지였는데, 그녀는 재활훈련을 열심히 받았고 차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됐고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도 갖고 있습니다. 질병에 극복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녀는
병상에서 몸을 일으키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리를 다쳤는데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뭐든지 막 좌절하고 힘들고 막 깔아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재활하는 것도 늦추고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자신의 목표가 나는 분명히 성공해내겠어 하면 그 성공해낸다는 마인드 자체가 내 병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슴 쪽에 혹이 되게 크게 생기고 발전을 해서 제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다행히 악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히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암일 수도 있어.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유방암이면 어떻게 하지? 근데 받아들이는 걸로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 이후에를 상상을 해봤어요.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암 치료를 받을 때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고 되게 힘들어 하시겠지? 그럼 나는 웃자. 나는 웃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편안하더라고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저는 이미 이렇게 생각을 딱 정리를 해버렸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미 부자 마인드를, 제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던 거죠. 결과는요, 악성이 아니었고 제거를 하면 예쁜 가슴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아프지 않게 되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받을 때, 물론 이대병원에 그 서울에 있는 목동 이대병원에 문병인 교수님, 지금 종합병원 원장으로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진료를 받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그 1년 후만 되시면 또 다시 봐주실 수 있거든요. 그분이 너무 따뜻하게 내가 예쁘게 해줄게요. 편안하게 잘 자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따뜻한 음성도 굉장히 저한테 힘이 됐고,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되게 재밌는 드라마를 봤고, 재밌는 그 컬트쇼, 그걸 들으면서 수술 받기 직전까지 웃으면서 지냈어요. 그랬더니 수술의 결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의 마인드를 움직여서 나의 그 몸을 일으켜 세우고 어떠한 그런 불행한 앞에서도 당당하게 일어선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심각한 장애물이라도 극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미 성공한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가진 사람처럼 상상하고, 내가 갖고 싶은 차에서 딱 엔진 소리를 딱 들으면서, 저는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 예전에 딱 파라나를 벤츠에, 화이트 벤츠에 딱 파라나를 걸치고 운전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다 크게 틀어놓고 막 한 손으로 운전하는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머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제가 머리를 자른 게 2년 전인데, 지금 머리 긴 게 굉장히 향수에 젖어서 지금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머리를 탁 날리면서 딱 음악을 들으면서 딱 운전을 하면서 막 운전을 하면서 슉 나가는 상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상이 현실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어떤 걸 많이 들었냐면, 시크릿 영상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어요. 시크릿 영상. 남들은 시크릿 영상이, 아니 저게 될까? 저게 될까? 에이, 이렇게 하죠.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시크릿 영상 중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영상을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틀어놓고, 왜냐면 들을 수가 있으니까 틀어놓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제 꿈을 현실이 되게끔 계속 이 감정 상태를 굉장히 부자가 됐을 때,
어떨까? 너무너무 기분 좋겠지? 아, 행복하겠지. 내가 사고 싶은 차도 사고, 내가, 결혼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겠지? 그럼 나는 어떨까?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상상을 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랬더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영상을 여기서 한번 끊고 두 번째 영상으로 가겠습니다.